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세가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꼽아봐라 그러면 딱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죠. 에코프로 BM 있고요. 그리고 LNF 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시세가 제일 안 나올까를 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주주분들은 걱정이 조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선 리튬 가격 때문이다, 어디선 뭐 테슬라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논란을 종결지어서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보다 생산량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제대로 이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 평가가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죠? 실적에 대한 평가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주 거래처가 테슬라죠. 자,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는 애플과 같은 존재입니다. 애플과 거래하는 뭐 폭스콘이나 이런 쪽 보잖아요. 그럼 어떤 줄 알아요? 마진이 정말 극악을 달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 유명하죠. 그쵸? 이 거래처들 이 쪼우고 이 가격 협상하는 거에 있어서 슈퍼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쪼우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여기 이 장기 차트를 보면 그쵸? 처음에는 좋은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꺾이고 나서는 그쵸? 이제는 실적이 나와야 되고 실적이 찍히는 그 상황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성장한다. 성장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도 맞다. 그쵸? 20년도. 그쵸? 이때부터 15배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보면 이거보다 더 올라가긴 했는데 에코프로는 이 셀업체로 직접 들어가면서 고객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좀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놨고 뭐 물론 이게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국내 2등 양극재 업체 중에 2등인 요놈은요 약간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이미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조정폭을 다 채웠다.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리튬은요 유가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가에 연동을 해서 뭐 리튬 가격이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유가가 코로나 때는 어땠죠?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라오기 시작해서 뭐 120불까지 올라왔죠. 전쟁 터졌을 때는 130불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적정한 유가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딱 적정한 유가 수준. 그렇죠? 이게 미국 기준에서 봤을 때 대략 한 아주 쌀 때는 한 40불에서 50불, 비쌀 때는 60불에서 70불 수준이 적정한 유가 수준이에요. 그렇죠? 이게 경기에 따라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대충 요 정도에서 이 등락을 보였을 때는 경기가 뭐 큰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리튬도 LNF를 포함해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요. 리튬 가격이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막 치솟을 때 같이 치솟았었잖아요. 그쵸? 뭐 테슬라를 앞세워서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쪽으로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 리튬이 당연히 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도 막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많이 그 고평가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딱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결국에는 양극재 마진은 7%에 수렴할 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7%를 기준해서 총 매출 규모를 보고 주가가 고평가 받았는지 저평가 받았는지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단지 가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된다. 자, 그러면 LNF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에코프로 BM을 봐야죠. 그렇죠? 양극재 업체 1등. 그리고 시세도 가장 좋았죠. 물론 에코프로 시세가 더 좋았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에코프로는 양극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에코프로가 그쵸 지주사로 있으면서 양극재를 만드는 실적에 대한 적용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쵸 그거는 그 더블 카운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에는 충분히 희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30만 원
그쵸? 31만 8천 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대략 한 31조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의 평가가 지금 에코프로 BM의 평가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 시가총액 6조 원대에 있는 LNF의 주가는 그쵸?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문제 그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58만 원 고가가 형성이 됐었고 이때는 44조 수주 공시가 없었죠. 그렇죠. 이 계약 자체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SDI 측으로 들어가는 양극재 그 물량이 있었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죠. 무슨 얘기냐면 58만 원이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한다고 한들 그렇죠. 이미 60% 주가가 빠지고 그리고 나서 정배열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LNF의 주가는요 이제 조정을 끝내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유한다면요,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매도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요 에코프로 BM 나는 굳이 양극재를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그렇죠? LNF를 함께 보유하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훨씬 더 덜 받을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LNF를 함께 보유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에코프로를 포함했을 때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다 포함했을 때 2주 안에 어떻게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 무조건입니다. 이건 단기 보유 전략이 필수예요. 그리고 단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격 설정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 내용 딱 받아가서 동일하게 그쵸 딱 동일하게 설정해서 계좌를 꾸려가면 되는 거고 요 내용을 정말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그쵸 신고가 매매 기법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그쵸 제가 요 내용을 보내야 되니까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그 번호로 요 내용 그쵸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요 내용을 이 문자를 보내주시는 번호로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정을 끝냈고요. 그 조정의 끝이라는 그 증거를요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에코프로 BM이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싸냐? 아니에요. 에코프로 BM도 밸류에이션 해보잖아요. 비쌉니다. 이거 PER 한 100배 나와요. 근데 이 PER 100배를 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학을 떼요. 그쵸? 내가 좀 주식 공부 좀 해봤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하라 그러잖아. 야 이거 비싸서 어떻게 사냐? 이 말 나온다니까요. 그쵸? 그래서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처음에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르는 거 딱 따라서 사면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올라가서 고가에서 몇 번 맞고 하다 보면 공부를 하고 아 그래 실적을 보는 게 맞다 이러면서 그쵸 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내가 잘 이해를 하고 가격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분들은 진짜 새로운 국면으로 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구간을 더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 그쵸? 무료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신고가 매매만 합니다. 빠지는 종목은 아예 하지 않아요. 그럼 사놓고 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2주 안에 끝냅니다. 어떤 종목이든. 단 2주 안에 끝내는 과정에서, 그쵸? 내가 시장에 대한 상황, 그쵸?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황이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갔을 때 어떤 식으로 간다? 3개월까지 끌고 가는 장기 투자 국면으로 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서 이런 정도의 시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3개월로 잡았느냐? 어떤 시세든지요. 3개월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3개월 이상 올라갈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갑니다. 이 조정이 작아 보이죠? 한 30% 됩니다. 그렇죠? 내 고가에 잘못 잡잖아요. 30% 빠지고 올라올 때 안 팔 것 같아요? 매도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통방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만 그쵸? 딱 1000분까지만 늘리기로 제가 계획을 했으니까 여기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용을 보면요. 12월 14일 보세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 20% 상승했습니다. 왜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봤을까요? 자, 내용 보시면 간단합니다. 신고가니까. 신고가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2주 안에 내가 만들 수 있는 가격대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 가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주말이니까 딱 금요일 날 이야기를 딱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쵸 주중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BM을 지속적으로 제가 매수하라고 그쵸 비중에 맞춰서 매수하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정확히 8시 58분에 진행이 되죠. 다 장 시작 전에 나가고 장중에 나가는 종목은 모두 스윙으로 돌려서 봅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KI, NX 딱 보면 자 보세요. 신고가 종목이니까 하루에 13%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 늘리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죠? 소통방 딱 들어와서 신고가 매매 배우시고요.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지 말고 신고가 수익 모델을 만드세요. 이게 답입니다.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신고가를 만들고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를 만들고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뿐입니까? 한미반도체 신고가를 만들면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세의 폭이 무려 5배, 6배, 7배씩 이래요. 그럼 모든 종목이 신고가를 도달을 하면서 매물성화 과정을 거치고 올라간다는 건 검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소통방, 그렇죠? 소통방에 이번 기회에 딱 들어와서 그렇죠. 모든 분들이 정말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입장 방법은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그렇죠. 어떻게 입장하는지 내용을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 그쵸? 그걸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해서 신고가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정말 모든 분들이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LNF 지금 매도해야 되는 구간 아닙니다. 그쵸? 지금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고 오히려 에코프로 BM을 내가 섞어서 매수했을 때 양극재만의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 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